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맛. 11세기 중국 북송시대 동파육을 만든 것으로 잘 알려진 미식가 소동파가 보고를 먹고 남긴 말입니다. 중국에선 보고가 그 정도였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보고 독이 무서워 보고를 먹지 않는 바보들은 후지산을 볼 자격이 없다. 18세기 일본 에도 시대의 시인 고바야시 이사가 남긴 말입니다. 중세 일본은 복요리를 관요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면 먹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보고를 먹기 전 관을 미리 맞추어 놓고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신기하게도 옛날 사람들은 보고에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한 번만이라도 맛을 경험해 보고 싶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도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보고의 독을 소금 몇 알 정도의 양만 먹어도 성인 한 명을 죽일 수 있으며 한 마리가 지닌 독의 양으로 무려 성인 수십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 독으로 인해 죽어가는 과정이 매우 잔인하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 독이 있는 보거를 모르고 먹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1시간 뒤 당신은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뻐근한 기분이 듭니다. 당신은 그저 음식이 체한 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몇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갑자기 손발이 잘 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근육이 마비되어 일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이웃에게 도움을 구해보려 하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눈도 깜빡여지지 않습니다. 의식은 멀쩡한데 모든 근육이 다 마비되어 버리니 정말 처음 느껴보는 엄청난 공포와 고통이 엄습해 옵니다. 서서히 호흡에 필요한 늑강근도 마비되면서 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익사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끔찍하게 질식으로 죽어갑니다. 이 독의 정체는 바로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독입니다. 운동신경세포의 전기화학적 작용을 방해해 근육을 마비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죠. 이 독이 무서운 건 오직 운동신경만 마비시키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의식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런 위험한 걸 언제, 어디서, 누가 먹기 시작한 거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것인지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 기원전 2000년 진나라의 기록집 산해경에는 보거에 대해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 라고 명확히 쓰여 있는데요. 이는 보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기록부터 이미 위험하다고 써놨다. 즉 인류는 훨씬 오래전부터 보거를 먹어왔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보거의 독은 피, 껍질, 간, 알, 난소, 눈, 창자, 근육, 뇌 등에 함유되어 있는데 이 당시의 인류는 아직 정확히 보거의 어떤 부위에 독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보거의 독은 종마다 그리고 각각의 개체마다 그 편차가 심하고 산란기에 독이 차오르는 특성으로 계절마다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정확히 변인을 통제하고 실험을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먼 옛날에는 그냥 운에 맡기고 보거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짤이 바로 그 유명한 보거를 먹고 죽은 사람들을 표현한 짤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맞바꾼 정보를 통해 최소한 중세에는 보거의 어떤 부위에 독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거는 예로부터 중국, 한국, 일본에서 많이 먹어왔는데요. 16세기 명나라의 의사인 이시진이 집필한 본초 강목에는 보거의 간, 장을 먹으면 혀가 마비되고 복부가 부어오르고 앞을 똑바로 볼 수 없다고 내장 부위에 독이 있다는 것을 적어놨고 한국에서도 1610년 허준이 집필한 동의보감에 보거의 맛은 좋지만 제대로 손질하지 않고 먹으면 죽을 수 있다며 살에는 독이 없으나 간과 알에는 독이 많기 때문에 간과 알, 검은 피를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꽤 디테일하게 독이 있는 부위를 선별적으로 적어놨죠. 그래서 이쯤부터 보거 독을 이용해 독사를 일으켰다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예로 세종 6년에 전라도 정읍에서 별장 벼슬을 하던 정을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과 아내의 행실이 음탕하다고 구타했는데 딸의 남편이 사위까지 함께 싸잡아서 구타를 했고 이유 없이 맞은 사위는 이에 앙심을 품어 정을손의 밥상에 있는 국에 보고독을 타서 죽였다고 하며 정을손의 딸과 처는 그걸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고 하죠. 이 사건으로 사위는 옥사했고 딸과 처는 거열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보고독을 이용한 독살은 오늘날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가해자 이은혜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보고독을 이용해 독살하려다 실패했던 사건이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점점 보고독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훨씬 안전하게 먹는 방법도 알게 됐을 텐데요. 근데 사실 말이죠, 이땐 인터넷도 없고 대부분 글도 읽을 줄 몰랐기에 어떤 부위에 독이 있는지 이해하기는커녕 보고에 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먹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사실 더 심각했던 건 독이 있다는 걸 알고도 그 맛이 너무 뛰어나 이를 참지 못하고 먹는 사람들도 많았기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1766년 의술에 종사했던 유중림이 집필한 증보살림 경제에는 피와 알에 무서운 독이 있는데 잘못 먹으면 반드시 사람이 죽는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한때의 별미를 탐하여 그 독에 빠지게 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라고 적혀있죠. 일본에서는 아예 보고 식용을 금지한 일도 있었는데 16세기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침략한 일본 병사들이 자꾸만 보고를 먹고 죽는 일이 생기자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고 식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금지 조치는 1890년대가 되어서야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보고 식용을 허용하자 얼마 뒤 중국이 마오쩌둥의 집권으로 보고 식용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이는 한참 뒤인 1990년이 되어서야 제한적으로 해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과거부터 복요리로 유명했던 중국은 오늘날 일본에게 1위 타이틀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보고가 소비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보고 전문 조리사 자격증을 최초로 만들어 안전하게 복요리를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한국 정부도 이 제도를 도입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보고를 손질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독이 있는 부위를 제거하는 방법뿐 아니라 또 다른 안전한 방법이 발견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양식 보고를 손질하는 방법입니다. 유전자 조작이라도 한 거냐?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주변 환경의 먹이를 통해 독을 후천적으로 만들어내는 보고의 특성 때문이죠. 즉, 독이 생성되지 않는 통제된 환경에서 보고를 양식하면 이론적으로 독이 쌓이지 않아 안전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양식장 관리 미흡, 유통 과정 실수 등 항상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양식 보고라도 독이 있는 부위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무조건 제거하고 먹는 것이 적법합니다. 그럼에도 보고로 인한 사망 사례는 요즘에도 계속 발생하는데요. 몇 주 전에도 보고를 직접 손질해 먹었다가 50대에서 70대 남녀 4명이 마비 증세가 와서 병원에 실려간 사건이 있었고, 몇 년 전엔 보고 손질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도 국내에서 매년 수십 명이 보고독으로 사망했죠. 이렇게 아무리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중독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면 보고를 합법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그 맛 하나는 제대로 인정받아 미국의 FDA로부터 푸아그라, 캐비아, 트러플에 뒤이어 4대 진미로 보고가 채택되었다고 하죠. 신기할 정도로 비린내가 없고 콜라겐이 풍부해 쫄깃하고 담백한 보거. 오늘은 이렇게 치명적이지만 매력적인 보거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